올림픽 게임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시상식을 떠올려보자. 시상대 위에 선 선수들의 벅찬 표정과 서서히 올라가는 태극기, 그리고 울려 퍼지는 애국가. 이 순간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이 있다. 혹자는 이것을 애국심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뛰어난 체력과 재능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가 아니다. 하지만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애국자다. 순간의 작은 실천과 마음가짐만으로 우리는 애국자가 된다. 애국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일상의 곳곳에서 우리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보고 느끼고 실천하며 산다. 내가 사는 지역, 사회, 국가를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역시 애국의 실천 중 하나일 것이다. 바로 이런 실천을 가능케 하는 마음을 향해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한다. 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바로 성북우정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만국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에 만국기가 펼쳐져 있는 이 공원, 이 의미에 그리고 분위기에 딱 맞는 분이 저의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바로 김치버스라는 아주 개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또 음식을 알리고 오신 유시영 셰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네, 같아요. 진짜 뭐또 여행하면 만국기에 맞아요. 정말 어울리는 곳 같습니다. 네, 세계를 다니면서 김치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오셨는데 네. 요리를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요즘 젊은 셰프들이 서양 요리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요리를 많이 배워서 알려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는 외국의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행을 떠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실제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그 나라의 뭐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배워보려고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나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보답으로 한국 음식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잘 알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예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김치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죠. 네, 몇 개국 몇 킬로미터를 달렸습니까?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제가 2011년부터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매년 한 100일, 뭐 200일, 400일 이런 식으로 뭐 유럽, 북미, 남미,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안 간 데가 없네요. 34개국, 와. 8만여 킬로 정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죠. 우와, 다녀보니까 네. 세계인들에게 우리 김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또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소개하면 좋을, 세계화시키면 좋을 만한 한국 음식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저도 뭐 한국 음식, 불고기라든지 비빔밥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네. 거를 알릴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거, 어느 집을 가나 찾을 수 있는 거, 어느 식당이나 그리고 누구나 먹는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김치라는 걸 알리게 됐고, 김치를 사실 외국인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다녔을 때 매운 거를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은 계셨지만 김치가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런 발효라는 문화가 있구나, 김치라는 김장 문화가 있구나, 이런 반찬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로 사실 맛의 호불호가 아닌 문화의 호불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좀 더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네. 관심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네.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민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외국에 오래 계신 분들도 계셨고 뭐 방금 떠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셨는데, 김치버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자기 집도 내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분들을 만나면서
외국에 여행하면서 좀 애국심이라든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이 좋은 경험을 담아서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책 제목이 뭐였죠? 김치버스 400일간의 김치버스 세계 일주.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책은 김치버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책인데요. 당신들에게 뭐 김치버스 이런 걸 해라 아니면 이런 여행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많은 청년들이 좀 자신만의 길을 가고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너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틀을 벗어나서 너만의 김치버스를 만들어라. 새로운 일에 도전해라. 이런 거를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류시영 셰프 얘기한 것처럼 이 음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기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 속의 한국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갈 산책길이 너무나 기대되고요. 네. 오늘의 주제 여러분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우리가 함께하는 산책길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바로 애국심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애국심 하면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애국자가 아닐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네. 사실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되신 것 네, 같아요. 애국심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제가 과연 애국을 하고 있는가 되게 뭔가 거창하잖아요. 그냥 나는 여행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했고 문화를 알렸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애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애국이 사실 뭐 별거 있나요? 내가 정말 우리나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애국심이기 때문에 그런 애국을 정말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곳은 어딘지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서울시 성북구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서울에 서울에 살지 살고 좀 있는데? 오래됐는데 네. 여기까지 온 적은 처음인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성북구는요, 네.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취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함께 다니니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포부. 이 서울의 현재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애국이라든지 그런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역사라든지 뭐 문화, 뭐 예술 이런 쪽에 굉장히 약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류 셰프께서 네. 직접 우리 첫 번째 산책을 할 장소를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오늘 서울의 문화예술, 네. 역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네. 산책길 코스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9길 24. 네. 자, 저희 항상 이렇게 알 수 없는 주소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네. 봐서는 뭔지 모르는데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저는 살아보고 싶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네. 진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공기도 일단 좋고요. 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여유가 있어요, 여기는. 게다가 오늘 우리가 다닐 곳들은 아까 말한 대로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처음 좋네요. 왔는데? 왜냐면 저는 약간 좀 번화하고 뭐 아파트 복잡하고 네. 이런 데만 있다가 약간 이렇게 다 주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일단 나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원도 있고. 일단 스카이라인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네.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이런 동네가 저는 왠지 좀 사람한테는 안정감을 주지 않나.
이거는 너무 아까운 거라. 왜냐면 맞아요. 밖에서 파는 것 중엔 없어요. 절대로 그거랑 같은 게. 같은 게. 여긴가 보다. 마늘. 한용운. 그쵸. 한용운 그 시인의 네.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여기 서울에 사시는 줄 몰랐어요. 서울에 이렇게 동산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네. 민족의 독립운동가로서 활약을 하셨고 네. 또 불자시기도 한데 또 시인이시고요. 네. 너무나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럼요.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지만 사실 이분의 흔적이 이렇게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바로 님의 춘무 보이시죠? 정말 교과서에서 보던. 그러니까요. 네. 한번 낭독해 보실래요? 제가 한번 그럼. 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네, 둘 다 세계를 뱅뱅 도는 애들이 만나가지고 그러게요. 서울을 산책하네요. 어떻게 보면 국내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도 많고 그럼요. 국내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문화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느끼셨겠지만 이걸 모르면 밖에 나가서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것들을 보고 우리의 것도 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정작 그걸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네. 걸어가는. 저 앞에 나오네요 이제. 네. 여기였어, 아까 그 주소가. 그러니 알 수가 없죠. 그건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여기 성북로 29길 시무장. 와, 오. 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에 집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저희는 배산임수 그래서 남향으로 집 짓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도 이쪽도 남향으로 설계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총독부를 바라보게 되니까 싫다고 굳이 고집을 피우셔서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해서 이 북향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집은 사실은 다른 그 한옥에 비해서 조금 어둡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다른 한옥이 보통 굉장히 고즈넉하면서도 우아하고 약간 양반티가 나는데 여기는 약간 고집스러우면서도 청렴한 그런 기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여기서 사실 때는 이 집을 조선의 유일한 조선 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감히 발을 붙이지를 못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성북동이 그 독립운동의 한 이제 그 기반으로서 형성되게 된 것도 바로 선생님이 여기에 집을 지으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 밑에 있었던 그 염상섭 씨 또는 뭐 임규 뭐 이런 분들이 성북동에서 많이 독립운동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와, 정말 감히 이런 집에 앉아 있으면 글 되게 잘 써질 것 같아. 진짜요. 보니까.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 장소는 분명한 것 같은데 시인으로서 이 문학을 통해서 계속 애국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에 거쳐답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글로써 이렇게 표현했을 때 네. 그 생활 하나하나가 다 애국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북향으로 지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어떤 맞아요. 애국의 글도 써지고 그런 마음도 생기고. 오죽하면 그죠? 네, 예,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조선 총독부가 있다고 북향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어떤 애국의 정신을 네. 발휘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요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민주주의 뭐 말로는 맨날 외치는데 맞아요.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보면 그런 어떤 작은 정신을 어떻게 하면 실제 생활로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결심부터 네. 그런 게 또 선거로 이어지고 맞아요. 그것이 또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비록 몸은 춥고 배는 고팠지만 불같이 뜨거운 정신을 지펴 애국의 글을 쓰고 애국의 목소리를 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얼과 글이 곳곳에 깃든 이곳을 거닐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자신이 편하고 배부른 것보다 나와 내 이웃이 오래도록 함께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마음. 그것부터가 애국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바른 선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 아닐까. 자, 우리가 만해 한용우 선생께서 생전에 살다 가신 집에 이렇게 앉아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이 근처에 또 유명한 어떤 문학인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길상사가 여기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네. 표지판이 다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하라고 길 안내가 다 되어 있을 정도로 한번 성북동에 오시게 되면 같이 보시면 좋을 코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텐데 네. 어딘지도 공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류시영 장소를 그럼 셰프가. 저희가 한번 네, 볼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5길 9. 네. 이게 도대체 어딜까요? 혹시 뭐 예측되는 것이 있는 건 아니시죠? 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럼 한번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골목도 이런 조용. 예전에는 저희가 골목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받은 그 주소가 이제 네. 거의 이 정도쯤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근처인 것 같아요. 이 집 아닐까요? 이 아닌가요? 집도 눈에 띄지만 근데 왠지 아, 여기 이게 좀 저 멀리서부터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네요. 아닐까라고 써 있네. 아, 최순우 옛집이라고 맞네요. 써 있어요. 꼭 최순우 기념관. 혹시 최순우님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뭐 지금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박물관 그리고 어떤 문화재, 문화예술 네. 어떤 그 작품들과 관련이 많으신 분인데 저도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해서 중요한 분인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던 것 같은데 한번 어떤 곳인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순호. 와, 여기도 또 정말 네, 너무 아늑하고 맞아요. 너무 좋네요. 여기서 사셨구나. 와, 정말 예쁜 방이다, 여기. 세상에. 와, 처음 봤어. 함지방. 아무래도 네. 최순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뭐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 네. 저 누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돌아봤는데 정말 집이 예뻐요. 네, 이런 곳에 사셨구나 이렇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근데 최순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시지 이러실 수도 있어서요. 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러보셨듯이 지금 이 집은 아주 작은 한옥이긴 한데요. 네. 사셨던 분이 이제 최순호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아마 최순호 선생님 하면 이제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무량수전 배울린 기둥에 기대 서서 이 책 네. 제목은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책으로 좀 일반에 널리 알려지셨는데 원체는 박물관에서 평생 재직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40여 년간 박물관에 계시면서 한국 국보전이라든지 한국미술 5,000년 전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를 다니면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널리 알리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박물관 활동 때문에 전시라든지 발굴 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보다 이전에 최순호 선생님은 1916년에 태어나셨던 분이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오던 시기인데 사람도 살기 힘든 시절에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계시던 간송 정영필 선생님과 같이 최순호 선생님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거나 혹은 훼손되는 거를 정말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막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많은 문화유산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국보급 문화유산들입니다. 흔히들 평생을 사는 동안 목숨을 바쳐 지킬 만한 것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최순우 선생처럼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의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생의 그 담대하고 고결한 정신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품에 안고 지켜내야 하는 보물이라고 생각해 본다. 네, 산책길에서 만난 성고 오늘은 저희가 성북동 일대를 돌면서 이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나라사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맞아요. 진짜 이런 곳이 서울시내에 있었나? 지금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소는 어딜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또 네. 이번에 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8길 29. 네. 역시나 뭐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책방 쪽을 가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아마 예측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책방도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아, 들거든요. 네, 함께 가보시죠. 와, 여기 이 동네 맞죠? 우리 가는 데가.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전혀 상상이 안 됐는데. 한옥 뭐 이런 거, 애국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여기가 지금 책방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여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의 집이 아니에요. 네. 한옥도 아니고 컨테이너 이런 성북동의 느낌인데? 분위기도 아니고. 오. 그래도 또 다른 뭐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이 안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이야. 한옥이네요, 이 안쪽은. 와, 근데 이게 가능한 거구나. 한옥하고 컨테이너가 같이 그러니까요. 연결이 돼서.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식의 책방문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 그걸 모르겠네.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여기가 책방이 맞나 봐요. 신발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와, 정말 오늘은 멋있는 공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일단 봐봐요, 이 등. 이 천장하고, 야, 이거는 한옥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옥 이 건물 안에 책장이 놓여 있는 건 사실 이런 현대식의 네. 어떤 느낌이 결부된 거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아주 멋있는 장소에 왔는데 책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공들여서 선정하셨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맞아요. 그냥 뭐 그죠? 꽉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어. 이 놓여져 있는 것들 어떤 뭐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따로 해놨잖아요, 네, 표시를. 그러네요. 이런 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요 부분만 어떤 뭐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건축도 여행책도 있고. 네, 여행책이 있네요. 아, 그 중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제 책이 있군요. 네. 아, 세상에. 작가님의 책이 반가워라. 여기 또 두 권이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의 첫 책이고 이게 가장 최근 책인데 같이 있네요. 이건 아직 안 읽었고 저 이건 읽어봤어요.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 사진도 있고요. 월요일, 목요일은 공간 대여를 하고 그리고 책방이 금토밖에 안 여네요. 그러네. 이틀밖에 안 해요. 아, 자세한 문의는 아저씨한테 해달라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 여기 어떤 분들이 운영하시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볼까요? 네.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나라사랑 산책길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고 이제 어떤 반전의 매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이 한옥 책방, 안암 책방까지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함께 돌아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그리고 이 책방의 느낌. 뭐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서울에 제가 몰랐던 곳이 굉장히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 안암 책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백미처럼 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데랑 다르게 반전이 있는 네. 네, 굉장히 한옥이 또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거랑 잘 어울린 그런 건물인 것 같아서 네. 좋네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곳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안암 책방의 안주인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 책방 주인 이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 아남 책방의 주인들께서 네. 좀 독특한 이력을 가셨다고 하던데요. 네.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 원래 직업은 치과 기공사입니다. 책방은 남편하고 제가 좀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왕이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방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공간을 같이 운영한다? 부부가? 네. 쉬운 결정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본업은 사실은 따로 있고요. 책방 운영은 주 2회 둘이서 하루하루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세요. 주 1회 하시는 거네요. 네. 금요일과 토요일에.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앞에 있는 컨테이너 부분이 실제 거주 공간이시라고 하던데요. 네.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집의 거실을 사람들에게 내놓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더라고요. 컨테이너와 한옥에. 근데 원래 처음에는 어떤 구조였는지 아니면 왜 이런 설계를 하게 되셨는지 여기에. 컨테이너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원래 여기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기역자의 그 평범한 오래된 한옥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손길이 좀 안 닿아서 조금 폐가처럼 돼 있었는데 이렇게 내부를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석가래에 저렇게 등이 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방하고도 잘 맞을 것 같고 해서 그냥 특별한 인테리어라고 할 건 없고 있는 그대로 내부를 그냥 손질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편의성 때문에 외부만 이제 현대적인 소재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책방을 일주일에 이틀 부부가 네. 돌아가면서 이제 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여기 있는 책 한 권 한 권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네. 고르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고 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보통 작은 책방들이 어떤 자기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독립서적을 취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문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사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라 저희가 이쪽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놓기는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좋은데 여기 없는 책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갖다 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이 많은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책방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책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추천받아서 그러세요? 갖다 놓은 네. 책이었어요. 네. 역시 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뭐 책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그램에 맞아요. 그 방식이랑 비슷한 선거에 그렇죠. 비슷한데 네. 어떻게 보면 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손님들을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컨셉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대부분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네,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 한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게 혹시 좀 남의 집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망설여질 수 저도 아까 있잖아요. 그랬어요. 네. 들어가도 되나? 막 그리고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네네. 책방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또 벗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 한옥이 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본인이 먹으려고 사오신 거를 간식으로 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미술관에 갔다가 예뻐서 포스터를 한 장 샀는데 그걸 주시기도 하시고 여기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사실은 오신 손님들이 예, 여기 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이웃 같은 네, 느낌이죠. 이웃들하고 네, 오랫동안 그래서 책방 이름도 안암 책방으로 짓게 됐는데요. 이 안암동에 그냥 동네 슈퍼마켓처럼 네,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뭔가 이 뭐 크기라든가 한옥이라는 건축의 어떤 형태가 주는 특별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책방이 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애국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속에 또 빛나는 우리 오늘의 게스트 류시영 셰프님도 김치 버스를 타고 무려 8만 킬로미터를 달리신 분이에요. 아.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 책방에 왔으니까 각자 좋아하는 책 한 권씩 또 추천을 해볼까요? 네. 먼저 우리 안암 책방의 주인께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책 세 권을 갖다 놨어요. 저희가 추천 미리 해서. 네.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이 시리즈로 있는 책이긴 한데 최근에 서울편으로 9권, 10권이 나왔어요. 나라 사랑이라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 그런 것도 나라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구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좀 읽어주세요. 여기 그 프랑크 겔이라는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종묘를 보고선 이렇게 소감 같은 걸 적은 구절이 있는데요. 네.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심플하고 스트롱하지만 미니멀리즘이 아니다. 간단한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배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서는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당신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감성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한 구절이 네.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문화유산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더 느끼게 될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는 우리 거라서 좋아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가 그런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류시영 셰프님은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어요? 아,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김물길 작가의 아트로드 한국을 담다라는 네.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행을 아무래도 다니면서 한국을 알리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을 알리는 예를 들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는 책도 있고 뭐 그런 사진이나 글로 통해서 아니면 저렇게 뭐 문화예술,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책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네. 국내를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자연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독창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녀. 네. 이 그림 알아요. 네, 이게- 물개시 네. 저도 알기 때문에. 해녀 그림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해녀라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실제 있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도 많고 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해녀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좀 그림과 글로 표현한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한국의 현재 이런 것들을 계속 보존하고 지켜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그 어느 부분인지 조금 잠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해녀의 검은 수트가 네. 이 글로 써져 있거든요. 네, 이 네. 글이 뭐냐면 해녀의 노래를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해녀의 노래 가사인데 이 해녀의 노래가 그녀들에게는 고된 물질과 함께했던 해녀의 노래가 있었다. 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하는 그 마음과 태어나서부터 정해진 해녀로서의 삶, 그에 대한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읽기가 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네. 이게 왜냐면 방언으로 돼 있어서 풀이를 읽어보면 네. 이 노를 저어 어디를 가리 진도바다 큰 물로 가세 한쪽 손엔 태왁을 들고 한쪽 손엔 갈고리를 들어 한 길 두 길 들어가니 저승이 따로 없네 이어도 사나 저어라 저어라 한몫 잡으러 어서 가자 이어도 사나 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또 아끼고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문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책인데요. 네. 자, 우리말은 재미있다라는 책을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또 말쟁이니까. 네. 사실 이 책은 그 우리의 단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뭐 국어 사전에서 보거나 다른 백과사전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말이 아름다운 말인가를 잘 알 수 있게끔 써놓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어찌 보면은 단어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좋지만 저는 추천사를 써주신 분 거를 하나 소개하고 싶거든요. 소설가 성석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장승욱을 말할 때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말을 아득히 먼 세월 동안 어쩌면 전생부터 사모해왔고 소시적부터 쉼없이 주변을 서성거렸으며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 만나면 숨을 맞고 껴안고 어루만지고 품을 파고들고 하나가 되려고 하며 꿈속에서조차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게 써주셨죠? 그러므로 이 책은 사랑의 기록이다. 우리말을 잘 아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 어떤 자리에서든 뛰어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을 잘 알고 잘하게 해주는 구슬 같은 지식이 이 책에 알알이 꿰어져 있다. 와, 대단한 추천사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내용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돋보기를 설명한 게 있는데요. 돋보기 하면 보통 뭐 우리가 그 먼 거리를 가까운 거에 있는 것이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뭐 좀 보는 크게 안경이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할 텐데 여기에는 돋보기는 먼 것은 잘 보고 가까운 것은 잘 보지 못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쓰는 안경을 말한다. 멀리 보기, 원시와 같은 말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밑에다가 그 반대되는 단어들 또 주변에 파생되는 모든 설명들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꼭 한 권씩은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될 책 네. 같아서 나라 사랑은 생각하니까 떠올라서 가져가 봤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피해 가실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저의 그 질문에 네. 무엇이다라고 명제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아, 네.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선거란 무엇입니까? 아, 저 선거란. 먼저입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데 선거란 제가 생각했을 때 효도다. 효도다? 네. 왜요? 뭐 남이 해주지 않고 어. 너무 늦으면 또 할 수 없고 어. 그리고 나만 해서 뭔가를 또 바꿀 수 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네, 또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효도를 해야 되고 네. 효도하고 그래서 사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도다. 오, 재밌네요, 이 네. 해석.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란? 네, 저는 선거란 의무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권리로 얘기를 하면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할 수도 없고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그래요. 권리도 사실 포기하면 안 되지만 의무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더 해야 되는 일인지를 네.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올바른 선거와 뗄 수 없는 사이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다? 네. 민주주의란 저는 제가 또 김치버스를 했으니까 네. 김치다. 김치다? 김치에 비교를 해서 이것도 뭔가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양념 재료들이 개성 있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김치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오, 싶습니다. 진짜 이거 새로운 해석인데 가슴에 팍팍 와닿고 있습니다. 네. 효도랑 김치랑. 자, 그러면 민주주의란 네.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민주주의란 관심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개인이 이렇게 작게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더 좋은 사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작은 실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민주주의, 저희 성북동 일대를 돌면서 네. 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나라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느껴봤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니면서 제가 몰랐던 서울의 다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약간 해외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애국이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거창한 나의 장소나 어떤 재능이나 일생 동안 목숨을 바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만 잘하면 애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삶 속에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어떤 자신감? 네. 저는 그런 걸 얻은 것 같아요. 오늘 산책길도 여러분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멋진 산책길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한 걸음 앞으로 일 진보시키는 그런 산책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